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입니다. GH는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과 도시 규제 혁신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됐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등의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 늘어나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 연금 수급자 가구는 13만 9,999명이며 이 중 시가 6억 초과 부동산을 보유한 퇴직 공무원 비율은 35.2%로 일반 국민 13.7%에 비해 2.6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재산은 5.2%로 일반 국민 세대 42.7%의 8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3개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최대 30년까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 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잘 녹아들어가 있는 주거 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부동산 시장도 훑어보고 지역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 이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다가 관련된 뉴스와 기사들 때문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도 혼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들어가 봐도 그리고 당장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온통 부동산 이야기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얼마 전 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영향들 중에서 이제 풍선 효과 또는 반사의 이익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710 부동산 대책 때문일까요? 강북의 최고가 아파트 가격에 20억을 찍을 정도로 계속해서 서울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바로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인데요.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금 시기가 지나면은 집을 못 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또 실거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지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그런 유형들이 좀 바뀌는 추세가 분명히 향후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규제하자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들로 투자의 수요, 실거주의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6월달, 7월달을 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틀 새에 4억 이상이 오를 정도의 그런 빌라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었었고요. 뭐 은평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최대 거래량이 나타났었던 그런 요소들을 같이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런 유형의 부동산
부동산으로 시선이 옮겨가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 지역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들의 거래량이 6월 달만 하더라도 약 5,300여 건 정도의 그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투자가 활발했었던 2018년도를 따라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갭 투자라든가 실거주 목적의 빌라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아파트라든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의 그런 거주 요건들을 굉장히 충족시키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파트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아파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 유형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점, 특히나 강북 지역의 재개발 인접구역은 그 주변에 이주 수요라든가 지역 개선의 그런 효과를 통해서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가격대를 예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남은 학군 수요의 그런 풍부한 유동 인구로 인해서 강남의 전셋값 계속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의 진입 장벽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아파텔이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인기도가 계속 급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도 철저하게 접근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기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세권에 투자를 해야 직장인들의 직장을 이동하는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학생의 수요들의 교통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요소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들은 그만큼 교통편이 좋거나 생활의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전세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가의 움직임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 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을 바로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회수를 할 수 있거나 지가가 올라가서 나중에 매도했었을 때 매도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된다는 점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들이 개선되는 곳들은 또 주택의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노후 지역들은 결국은 주변이 깨끗해지거나 좋은 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개선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 지역들도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노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예정지고요. 재개발 예정지는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인데요. 이런 지역 들에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가기에는 투자 금액이 이미 예상될 수 있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가 있지만 그 주변 지역으로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지 않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지역의 주변 지역들은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이주 수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가 전세 수요라든가 모든 집가 상승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건축 재개발의 예정지 주변 지역들도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의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인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4년 임대사업자의 폐지, 그리고 8년은 어떻게 보면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벌써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세금적인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3억에서 5억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주택 금액들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차익으로 보셔도,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수익형으로 보셔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고 접근해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수익률 계산을 따져보셔도 소형주택으로서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규제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의 반사이익을 얻는 부동산의 유형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급상승한 아파트 가격과의 갭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지역들, 너무나도 많이 나는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들의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내에서도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취득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617이라든가 710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세대와 연립,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취등록세의 감면이라든가 재산세의 감면 혜택들 그리고 나중에 팔 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까지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갭 투자하실 때 전세를 살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아파트 3억 원 초과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그 3억 원 초과되게 되는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전세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오피스텔은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취등록세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이제 폐지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취등록세가 8%,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또는 비주택인 오피스텔 취등록세는 4.6%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택보다는 낮은 취등록세를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규제의 반사이익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요, 많은 큰 그림들을 보시면서 똘똘한 한 채 보시거나 또는 아파트를 여러 개 하시는 것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위주로서 인기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흐름이 옮겨갈 것이라는 것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710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에 대한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어딘가로는 튀어오르는 부동산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본부장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지역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제들의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유형들인데 일단 오피스텔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교차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미 강북 쪽의 노도강 지역에 눈을 돌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노도강 중에서도 도봉구 가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요즘 창동역 주변 환경 분위기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창동역 주변은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투자자로서 생각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진행했거나 또는 그곳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진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창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 내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인 지역에 대비해서 조금 늦게 따라 움직이는 개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동역 주변에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로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노후된 주택들은 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을 아우르는 이 지역이 바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경제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30 서울 플랜에 7광역중심지 중에 창동 노원이 있는 이유, 창동 상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인데요.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고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의 편리성이 좋아지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라든가 투룸을 흔히 오피스텔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오피스텔은 차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팔
주택 때 취득록세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창동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들 중에서 지금 제가 안내를 드렸던 오피스텔은 3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변의 학군이라든가 생활의 인프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입주하기에 안성맞춤인 3룸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원룸이나 투룸보다는 당연히 3룸이 나중에 후 집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매도 차익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택에 비해서 취득록세가 비쌌었던 오피스텔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목적성에 있어서는 취득록세가 4.6%로 또 낮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그런 반사이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창동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3룸 오피스텔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그런 본격적인 개발 사업들인데 이 지역 주변을 보신다면요. 앞으로 이곳이 바뀌게 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교통이 좋아지는 이런 요소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개발 호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선구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도봉구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이 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지역에는 많은 재건축 사업들도 있고요.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신경제 중심지의 개발 사업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98만 제곱미터의 구성 규모,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 지금 현재 복합 아레나 경기장, 문화 경기장이 지금 개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2만여 석의 그런 관광객들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 K-팝 전문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앞으로는 미래의 음악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역 경제의 그런 활성화가 굉장히 기대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동 운동장 부지에 지금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신경제 중심지 라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의 컨셉과 테마로 이제 공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창업 육성 문화 기관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기관들의 그런 요소들 같이 함께 갖추고 있고요. 복합 문화 시설들 그리고 또한 창동역 주변의 복합 환승센터, 유통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구성을 크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코엑스를 만들겠다라는 강북의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부지의 그런 확정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이 이전하게 되면은 바로 이곳에 많은 비즈니스 벨트와 그리고 연구단지, 많은 인력들이 이곳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인데 약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많은 개발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과 노원구청이라든가 관공서들의 그런 개발 사업들 그리고 유통단지와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이곳에 GTX가 들어선다는 창동역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문화체육시설에 이곳에 복합 아레나 경기장까지 같이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개발 복합적인 건물들이 구성되면서 주변에 집가를 올릴 수 있는 큰 요소 그리고 또한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이주 수요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금 7억대의 아파트들이 10억 이상의 아파트로 구성이 된다면 주변 지금 현재 시세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가격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C노선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청량리라든가 삼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광운대 역세권과 창동 역세권까지도 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창동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의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 삼성역까지 가는데 단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GTX C노선에 창동역을 집중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강남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GTX C노선도 마찬가지지만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강남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연계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서 강남을 진출입하는 데 앞으로 7호선뿐만이 아니라 GTX라든가 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강남 접근성이 기대되고 있는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보통 오피스텔 하면은 월세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곳은 3룸,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주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까지 노려보라고 하셨거든요. 도봉구 창동에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3롱 오피스텔입니다.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의 전세가 지금 현재 2억 5,500에서 2억 6,500만 원 정도로 전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으로서 부동산의 투자가 움직인다면 굉장히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매가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건물에는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먼저 선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택으로 실거주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사를 오실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도 취득이 가능하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초반대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2030 서울 플랜 7 광역 중심지인 창동 상계를 집중해 보십시오. 많은 생활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고요. 오래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개선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봉구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된다면 인구의 유입이 더욱더 기대가 될 것이고요. 창동상객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들의 그런 개선 효과라든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 굉장히 우수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5,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이번에 집중해 볼 지역은 서울 3도심이라고 불리는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안에서도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찾아볼 것 같은데 위치 어떻게 될까요? 자, 영등포는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입니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여의도의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또는 정치 특화지구, 거기에 더불어서 방송 특화지구까지 조성되어 있는 여의도의 많은 인구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곳에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으로 직주 근접성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많이 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마포라든가 또는 용산이라든가 뭐 강남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할 텐데 상대적으로 이 지역보다 이제 비싼 지역들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곳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또는 낮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있겠죠. 여의도에 바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1호선이라든가 5호선 또는 9호선을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런 지역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 중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양평동인데요. 2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면서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선유도 공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준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으로서 이제 높은 건물들의 깨끗한 그런 주거 환경들이 기대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서부간선도로 진출입이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의 진출입 그리고 양화대교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 대교까지 개통이 된다면 앞으로 이곳의 간선도로의 교통 확장들은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이런 요소들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자, 목동의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뉴타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영등포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의 지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뭐 예전에 이제 동작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서초구라든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직주 근접성에 가장 큰 영향들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의 아파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동작구라든가 그런 지역들처럼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교통편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여의도에 직접적으로 이동하거나 마포 공덕에 또는 상암 DMC의 방송과 이런 벤처 사업의 그런 메카라고 할 수 있는 DMC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지로서의 이런 마곡지구와 그리고 G밸리 그리고 강남과 도심 지역의 접근성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에는 많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입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구체적인 개발 호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의도도 가깝잖아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교통의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서남권의 교통의 핵심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재물포길 지하 사업으로서 이제 신월 IC까지의 전 구간을 지하화시켜서 굉장히 빠르게 인천이라든가 부천 이런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하 사업, 서구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권이라든가 수도권으로서의 접근성이 더욱더 우수해지는 영등포의 핵심적인 입지를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신안산선의 개통 소식도 같이 함께 착공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개통이 이제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호재가 나왔거나 또는 착공이 되거나 또 완공돼서 운행되는 시간에 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직 신안산선의 개발 여파는 남아있다. 충분히 개발의 지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파크원에 가서 뷰를 좀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자, 이 파크원은 72층과 56층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는 63빌딩에 약 4.5배의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유통이 같이 함께 쇼핑과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고급 호텔까지도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여의도의 랜드마크로서 파크원을 기대해보시는 이제 준공이 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BC 사옥부지도 지금 복합 건물로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여의도에 함께 더불어서 영등포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다세대 주택이고요. 3억 5,500에서 3억 7,500만 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주변에 오피스텔 가격이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선분양으로서 가격대를 저렴하게 내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 영등포에서 이제 3,500에서 4천만 원. 빠르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투자 금액은 바로 회수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준공이 올 겨울에 되기 때문에 봄 시즌에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 투자를 해보시고요.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4가 황금도선 9호선 라인 따라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오프라인에 무료 세미나 참석을 하시면 도움 말씀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와 함께 이 투자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진행되고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지금 빠르게 좀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한계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모셨는데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두 지역이 서남권인 것 같거든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남권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서남권 하면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통 호재라든지 또는 대규모의
어떠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든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다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바로 영등포와 금천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남권 핵심 지역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첫 번째 영등포구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텔이 꼭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인데 일단 1, 2인 가구가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등포라는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좋죠. 교통이 좋고 그리고 또 여의도라는 업무지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제 마포권역이라든지 이렇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번 물건에 대해서 입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영등포 시장역과 그리고 영등포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도보 약 5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역은 1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2호선과 9호선 또한 쉽게 환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블럭이 예전에는 이제 그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 해제된 구역도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일대에는 신축의 아파트들이 들어선 곳도 있고, 또는 한 필지별로 또는 두 필지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 일대에는 신규의 어떠한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들로 이렇게 이제 주어진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주거지 내에서 어떠한 이제 그 쾌적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 제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등포역 주변으로 보면은 굉장히 생활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에는 영등포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영등포 구이기 때문에 여의도라는 업무지구를 끼고 있고, 그리고 또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업무지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뭐 마포라든지 마곡지구까지 이러한 업무지구와도 굉장히 인접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물건이 영등포 안에서도 이 여의도 바로 이제 국제금융의 업무지구를 걸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번 물건에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10년간 출퇴근하는 시간대 전철역 혼잡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출퇴근하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대는 뭐 6시부터 9시가 될 수가 있겠고, 퇴근하는 시간대는 5시에서부터 뭐 8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대의 혼잡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서울 안에서도 특히 이 시간대에 혼잡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어느 지역은 뭐 감소를 하고 어느 지역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0년간 어떠한 이제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영등포라는 지역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지역의 일자리가 그만큼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구별 어떠한 이제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일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을 따졌을 때에는 첫 번째로는 중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영등포구 순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젊은 수요층이 많다라든지
또는 일을 하는 수요층이 많다라든지 그러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지역들을 가보게 되면은 저녁 시간대에는 굉장히 불이 많이 꺼져 있는 어떠한 상가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한 지역들은 쉽게 말해서 배드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에는 함께 오른다라는 점이죠. 상업지와 그리고 주거지가 함께 상승을 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이제 혼잡도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을 따졌을 때에는 이 영등포구가 여태까지는 저평가 받았다가 지금 다시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정말 수많은 인파가 내리는 걸 볼 수 있는 영등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는 확실하게 보장이 된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개발 호재일 텐데요.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호재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영등포구도 서울 안에서 3대 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도심지, 그러니까 중구라든지 요 일대를 도심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를 어떠한 이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대 도심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균형 발전도 그렇고 인구 분산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3대 도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입니다. 바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를 보게 되면 여의도와 영등포동, 영등포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그 대규모의 어떠한 이제 업무 시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단부에 내려가게 되면은 가상구로 디지털 단지가 나오는데, 이곳은 R&D 또는 첨단 업무 시설이 현재로서도 지금 있고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일자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을 총 5개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권, 그리고 동북, 그리고 동남, 동북, 서북, 서남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서남권, 우리가 속해 있는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봤을 때 310만 명 정도 이루는 인구수가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사업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구가 그동안은 어떠한 이제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집값 흐름이 조금은 둔화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뉴타운 사업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영등포 뉴타운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고 뉴타운 지정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잡음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그 구역이 7개 구역입니다. 7개 구역.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아파트가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청약을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이곳의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최초의 어떠한 분양가에서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 상승한 그러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부에는 신길뉴타운이 있죠. 신길뉴타운.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레미안이라든지 또는 SK뷰라든지 이러한 아파트들이 최초의 분양가에서 2배 정도 이런 호가를 자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단지별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가 굉장히 영등포라는 지역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 특히 일군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라는 게 그 주변의 어떠한 파급력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안에서 보게 되면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뭐 대표할 수 있는 게 강남이 될 수도 있고 용산이 될 수도 있고 마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어떠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 전체적으로 가격 흐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꾸준한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물건 영등포역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영등포역 일대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떠한 집장촌이라든지 쪽방촌이라든지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또는 주거시설이라든지 조금 더 어떠한 쾌적성을 보일 수 있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게 바로 매물지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아파트들이 지금 뭐 초기 분양가보다 2~3배 호가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안고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나보는 유형은 오피스텔이거든요. 토론 기준으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위치를 보면은 바로 여의도 업무지구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가격으로는 4억 3,500에서부터 3억 5,500만 원. 그리고 전세 임대가로는 3억 1,500에서부터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는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번 물건은 이미 다 지어진 후분양의 물건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4,500에서부터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서남권이라고 합니다.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디지털 단지역 근처의 오피스텔, 이 지역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남권에서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바로 금천구가 나오죠. 금천구가 나오는데 금천구 안에서도 굉장히 위치 좋은 곳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번 물건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러니까 1호선과 7호선, 그리고 여기에서 2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디지털 국가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이제 업무 단지를 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시흥대로입니다. 바로 시흥대로.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로가 바로 이제 시흥대로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흥대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대로에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신안산선이 생기죠. 신안산선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보 약 한 8분에서 9분 정도로 역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역세권이 된다는 점. 바로 추후에는 도보 약 4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지하철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를 비교를 했을 때 1위는 강남역이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2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2위를 한 지역이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그 일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벨리라 하죠.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지금 이곳은 사실 예전에는 공장가였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그러한 공장가들이었었는데 90년대 말부터 개발이 이루어져서 뭐 강남권에서부터라든지 또는 지방에서라든지 이러한 기업의 사옥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어떠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용 인구는 약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곳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라는 점이죠. 중공업 지역이고, 그리고 주변에는 어떠한 이제 그 주거 시설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런 이제 수요를 보시게 되면 3, 4인에 대한 어떠한 수요보다는 1, 2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넓은 평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원룸이라든지 투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대수도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물건에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이니까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금천구를 가장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 호재가 신안산선입니다. 우리가 금천구는 여태까지 1호선 또는 7호선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교통 여건이 굉장히 그 어떠한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안산선이 지금 이미 착공에 들어갔죠. 그래서 완공은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이 그 서울 안에서, 특히 이제 서울 안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가장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물론은 대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완화 대책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심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가장 확실한 건 교통호재입니다. 교통호재인데, 서울 안에서 봤을 때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지하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전철 라인이죠. 전철 라인. 이러한 이제 전철 라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완공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 역시 지금 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힌 그런 이제 구간 중에 하나인데, 이곳 역시 지하 산업을 통해서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금천구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선입니다. 이번 노선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일 수도 있겠고 직접적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월곶 판교선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죠. 그리고 이 노선을 보시게 되면 광명역을 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역 상단에, 그러니까 1호선을 타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금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천구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월곶 판교선을 이용해서 판교에 대한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어떠한 이제 대규모의 호재, 그러니까 교통적인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무엇이냐, 여태까지 저평가된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이제 서울의 상승세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요. 게다가 교통 호재도 있고 또 사람 많은데 주택의 수는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투룸이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오피스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물건의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가격은 투룸입니다. 2억 5천에서부터 2억 7,5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가로는 2억 4,500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실제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다라는 점. 자, 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이 전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풍부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함께 오른다라는 점. 그래서 갭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8천에서부터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5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1-3153-2668번 전화 주시면 어떻게 이런 금액이 형성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자, 소액 투자 가능하지만 그래도 전략이 확실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안산선 개통 수혜 지역이다라고 첫 번째로 뽑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산동, 그러니까 역을 이용하기에는 한 8분에서 9분 정도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추후에는 바로 2024년도이죠. 2024년도에는 바로 4분에서 5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바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통 여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 또한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점. 특히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초등학생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병원 시설들 이러한 생활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형 업무 단지로 인해서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개통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알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